네, 2월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로 사실상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오늘은 이 합당의 과정에 대해서 또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두 분의 최고위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강듣고, 황명선 두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원래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이해찬 전 총리 별세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한 주가 이렇게 수년이 됐습니다. 그 어제 아침 최고위원 회의도 상당히 격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합당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제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직접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희들이 공적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공개든 비공개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뭐 당 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죠. 근데 당내에 지금 다 필요하죠. 1인 1표제나 통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과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함께 고민하고 논의됐던 내용인데 이게 시기의 문제,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지금 등록이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내 문제로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듭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입법에 대해서 성과가 한 20% 정도밖에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당에서 그런 너무 대통령만 혼자 외롭게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제 최고위 발언 때 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입장 속에서 빨리 이 전국을 빨리 좀 안정적으로 네. 대통령 국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빨리 스탠스로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청래 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럼요. 아주 네. 그 양반 뭐 쿨한 분이죠. 뭐. 네. 예. 쿨하게. 본인도 뭐 사심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예. 네. 그 자리에 뭐 우리 강특고 의원님은 동석하셨습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네. 여러분들한테 최고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황명선 최고위원을 당 대표가 예.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도 오늘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만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개별적으로 어제는 황명선 최고위원 만나시고 오늘은 강 최고위원님 만나시고 뭐 이렇게 좀 이제 1대1로 만나시는군요. 사실은 좀 늦었죠. 이렇게 이슈가 터지고 예, 늦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최고위원 만난다. 사실은요. 네. 우리 당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네. 당 총재 시절에요. 네. 주요 현안이 있으면요.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네. 내일 이런 안건이 있는데 예. 이 배경은 이렇다. 좀 함께 고민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 이해찬 총리님 자리 지키면서 예. 우리 당의 원로 선배되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네. 그때도 소위 뭐 비주를 하고 이렇게 불리는 의원분들 계셨잖아요. 예. 그때도 이재명 대표는 얘기 다 듣고요. 그리고 좀 더 한번 숙고해보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근데 예. 이렇게 당대당 통합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내 고독한 결단이다. 내 네. 책임이다. 이렇게 통과하고 20분 만에 나가고 기자회견하고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어저께 유시민 작가가 네. 절차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 입장만 얘기하라. 이게 네.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강특구 의원님께서는 이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런 법은 없다. 이를테면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최고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오후에 회의를 한 다음에 일단 내일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오전 9시 5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니 그 내용을 듣고 또 민주당의 반응을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입장을 정하자 뭐 이렇게 네.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위원님들은 밤 10시 50분께에 뭐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모여라. 의제가 뭐냐? 의제는 만나서 얘기한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합당이다. 그래서 그 황면선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게 어디냐. 일단 기자회견 발표하지 말고 논의를 좀 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냐. 이 절차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합당에 뭐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 이제 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절차 핑계 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네. 그렇게 말한 건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과도한 개입이다. 그럼요.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당무에 대한 개입이다. 민주당에서 분명히 최고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그리고 토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만 얘기하라 이런 건가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네. 동의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시민 작가의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그 비판을 당내 토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내 토론을 봉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요. 예. 말이 되나요? 예. 그러면 최고위를 없애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최고위가- 모든 걸 다 유시민 작가 말은 찬성 반대만 입장 얘기해. 이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 그 찬성과 반대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할 때까지 내부 토론, 최고위, 그리고 의총,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 이런 것들을 물어가는 과정 속에서 합의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네. 이거 자체를 생략하라.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 동의 못합니다. 네.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아유, 유시민 예. 작가께서 그렇게 말씀. 아유, 네. 그 당연히 동의가 안 되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지금 정 대표의 그 합당 문제의 가장 큰 첫 출발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당의 진로나 당의 운명과 관련된 내용의 합당인데 네, 네. 당 지도부랑 당 대표도 당원들이 선출한 것이고 예. 최고위원들도 당원들이 선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당 대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당 대표 포함해서 9명의 지도부가 예, 그렇죠. 당내 주요한 현안과 내용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당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당 지도부가 수기하고 논의해서 잘 저기 당을 이끌어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죠. 그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고뇌찬 결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하시던가요? 어제 그 두 분 아니요. 만나셨을 어저께가 아니라 뭐 과거에 처음에 과거에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그 우리 긴급 최고위 할 때. 열리던 날 2주 전, 예. 2주 전. 2주 전에. 고독한 결단이었다. 예. 모든 건 다 책임진다. 제가 그래서 네. 모든 걸 어떻게 혼자 다 책임지냐. 우리도 지도부다. 그렇죠. 지도부가 뭐냐. 예. 그런 말씀하시라. 하지 마시라. 네. 책임은 공유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공동명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공동 이걸로 인해서 파장될 문제 생각해야 된다. 예. 당장 지방선거 결과 모든 거 다 책임질 거냐 뭐 포함해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야말로 독단적 사고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 사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합당과 관련해서 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이 합쳐서 함께 합칠 수 있으면 우선 합쳐서 함께 가라. 이게 바로 이해찬의 기획일 거다. 이해찬 전 총리라면 합칠 수 있으면 일단 합쳐서 크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본인도 그런 판단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자, 일단 그 우리 그 강덕구 최고위원님 너무 화나셨으니까 일단 황명선 최고위원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합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지금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조국 혁신당과의 함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당원들 사이에서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있을 때부터 이렇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네. 함께 이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시기나 절차나 이런 내용 또 공론화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 없이 갑자기 나온 것이죠. 갑자기. 예. 특히 이제 이 지방선거 일종의 빌드업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예. 당원 주권 정당인데
당원들이 뽑은 당 지도부의 논의 없이 개인적 입장으로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절차적 문제죠. 네. 예, 그래서 이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은 좋은 의제예요. 좋은 의제입니다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지도부, 그다음에 뭐 의총,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뭐 다양한 이런 담론의 형태를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과정과 절차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이라면 합쳐서 함께 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의 질문은 그래서 합당을 하는 게 옳으냐, 합당 반대다. 이거를 아주 직격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과정 얘기는 그렇게- 잘못됐다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아, 길게 보면 네. 합당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양당제라는 전제에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동의죠. 네. 그러나 어저께 초선의원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다당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역할을 해온 세빙선이라는 역할 예.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과연 합당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예. 분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개인 아니 생각. 이런 얘기들 속에서 제 얘기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 저는 시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나올 분들에 대한 그 예비후보 접수가 네. 2차까지 금요일로 지난주로 다 끝났습니다. 예비 후보 접수가 그럼요. 예, 끝났다. 그리고 예. 이제 공천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런 상황에서 합당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합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조건 들어와. 네. 들어올래? 예. 들어갈래? 예. 그러면 그런 과정이 생략될 되겠지만.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 지분이 있을 때 있다거나. 어떻게 예. 할 거냐라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책적 노선 차이를 어떻게 감안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책적 노선 차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현주 최고께서 이 토지 공개념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토지 공개념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론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거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그 3법을 조만간 입법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어제 그리고 최현일 의원께서도 토지 공개념 문제를 핵심 의제나 당론으로 하면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어서 이거는 지방선거 전략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께서 어저께 발언한 내용도 있었고 네. 또 조국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반박하는 것도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 벌써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네. 정책적 합당과 관련돼서는 뭐 시기나 절차나 서로에 대한 입장들이 다 있을 텐데 정책적 의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토지 공개념 이 하나만 갖고도 지금 조국 대표하고 이현주 최고하고 네. 벌써 이렇게 부딪히고 또 최현일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합당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해요. 네. 다만 지금 우리 이 강덕구 최고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정책적 내용들에 대한 합의 내용들이 또 일정 정도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만들어내려고 하면 서로의 각기 네. 이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적 가치와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네.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또 정책적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네. 이 속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통분모도 있을 수 있고 차이도 있는데 그냥 물리적 결합으로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충분한 그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네. 조혁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정책적 차이들을 잘 극복하고 통합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합당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이 담론은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네. 이런 절차나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려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책적 의제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정도 됩니다. 저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을 잘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입장처럼 선거를 치르면 국정을 잘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뒷받침 잘하면 저는 이번에 압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죠.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네. 합당론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합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선거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거냐 여기에 그 힘을 모아야지 네. 지금 당장 합당한다 이게 지방선거라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저는 색깔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의 이런 지적은 근데 옳지 사실, 않다라는 겁니까? 저는 아니요. 제 말은 예. 그렇게 프레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예. 저는 이현주 의원께서 예.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조국 대표는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예. 그러면 그 간극이 예. 정책적 어느 부분에서 편차가 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조국 혁신당이 하는 말 우리는 우리의 DNA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을 때 네. 끝까지 지켜야 될 DNA가 뭐냐. 그것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을 먼저 한다. 이게 당원들 입장이나 또 국민들 정서 입장에서 동의가 되나요? 그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합당 반대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앵커인 저는 그 이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합당 관점에서 반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황명승 최고가 예. 합당 반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적어도 예. 예를 들면 절차에 대한 부분, 과정에 대한 부분, 시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길게 보면 합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그렇죠.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합당하는 지금 것은 이 반대다. 시기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이 시기에 합당하는 것은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는 반대. 합당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 반대,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 논의 시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논의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지방선거 이후에. 자,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그 사실 DNA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 민주당은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이고 그 가운데 뭐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보면 진보적인 뭐 운동 그 사회운동, 노동운동 뭐 이렇게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법조인 출신도 계시고 굉장히 다종다기한 그런 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 정당이고 그쪽에서 사실 조국혁신당이 DNA라고 한다면 진보의 DNA 아닌가 싶고 뭐 민주당의 왼쪽 날개를 뭐 맡아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세빙선 역할을 일정 정도 해준 거고요. 예. 그리고 상대적 진보로서의 가치 예.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그걸로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당을 했을 때 그 네.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의제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생략된 채로 무조건 합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 사실상 지금 합당을 내걸긴 했으나 8월에 있을 전당대회 가지고 갈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황명선 최고위원님? 일테면은 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또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당대회 도전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아직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우려하는 이제 일부 당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네. 당내 예를 들면 우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지지율만 따라가면 네.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내 의제 1인 1표 그다음에 통합 이건 뭐 과거에 나왔던 다 이슈들이에요. 네. 근데 당내 이슈가 국정을 이렇게 묻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당내 이슈 때문에 갈등이 되고 논란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황명선 최고위원께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여당으로서 잘 뒷받침하고 뒷받침해야죠. 이를테면 지금 당장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지, 뭐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할지, 네. 아니면은 뭐 민생 법안들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데 원내 협상을 통해서 뭐 민생 법안을 어떻게 빠르게 통과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 당내 이슈가 지금 더 커졌다. 앞서 있어 가지고 예. 정말 송구한 거죠. 그래서 예. 이 지금 합당이나 당내 이슈는 지방선거 이후에 네.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 이를테면 의제를 던진 거고 이 던진 의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최고위원님들의 판단이라면 정청래 대표는 그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붙여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이 하라고 하면 가고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다. 이런 입장 얘기했어요. 예. 합당과 관련돼서는 네. 시기와 절차와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우리 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네. 그렇고 다 서로에 대한 당에 대한 운명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에 대한 유불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당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제가 과거에 조직부총장을 했는데 했을 때 보면은 부산의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영광 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정구청장 선거할 때는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결집을 하더라고요. 지표가. 표가 예. 보수가 결집을 해요. 아 보수가 예. 예.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예. 우리가 중도나 중도 보수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네. 특히 이제 불경을 이겨야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를 만들 텐데 네. 예, 오히려 그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이 장점도 있어요. 진보개혁 진영에. 네. 그러나 우리가 중도나 건강한 보수, 이 중도 보수까지 네, 네. 가야 되는데 확장성 있게 투표는 예. 이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갖고 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당장 합쳐서 무슨 시너지가 나겠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예. 합당 자체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네. 시기와 절차, 합당을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지선 이후에 해라. 예, 지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럼 전당원 투표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왜냐하면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당이 됐든 1인 1표가 됐든 당의 주요한 의제가 됐든 간에 이게 이슈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데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성과, 코스피 5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네. 당의 이슈를 갖고 계속 갈등하고 당내 서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게 맞냐 이 얘기예요. 찬반 양론이 아주 격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 어저께 초선 의원들 모임을 했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 한 70명 정도 68명이요. 예. 68명. 네. 그중에 두세 명 빼놓고 다 찬성했습니다. 다 반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재선 의원들도 조만간 모임을 가질 겁니다. 예. 예. 이분들이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갖고 반대 입장을 피력할 거다.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입장에 대한 부분은 예. 초선 의원 68분 중에서 두세 분 빼고 다 이 논의 과정과 반대 절차에 내지는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해야 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한테 직격탄 날린 겁니다. 저는 황명선 최고께서 한 말 네.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과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서 체감하게끔 나오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정청래 대표 만나신다고 했는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라. 그리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예.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나도 내 입장 속에서 예.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 내보내겠다. 예. 그 적극적 이렇게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거죠. 예. 비공개 최고회의 때 제가 발언한 부분을 예. 당 대표가 소위 대표랑 가까운 커뮤니티에 예.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어. 당 대표가 직접 올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당 대표가 직접 올렸다고요? 비공개 최고회의 때 한 말을 당 대표가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이거는 민주당판 당원 게시판 사건입니까? 저는 민주당판 상식적으로 당원 게시판 예. 단계가 민주당에서도 터지나요? 상식적으로 동의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지금 계속하면 상황이 이 정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면 제 나름대로 뭐 페북 포함해서 제 얘기를 그냥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비공개 최고회의 때 한 말은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당 대표가 그거를 못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장외 여론전을 당 대표가 하고 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사실상 그런 여론전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공개 최고회의 때 최고위원이 한 말을 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특정화시켜갖고 하는 거 예. 이거는 용납이 안 않다.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된다. 자, 그 9시여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종합 정리하면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행위 자체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할 텐데 부결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최고위원들이 반대하시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네. 지금 논의가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자 강덕호 최고위원님이나 지도부가 예. 저희에게 의견을 드리냐면 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뒷받침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내용이어야 얘기 계속 된다. 하셨고, 예. 그런데 이 당내의 이 통합과 이 관련돼서 이게 계속 이슈가 돼서 네. 합의나 절차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예. 국정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논의를 좀 멈추고 네, 멈출 생각이 지방선거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하자. 아니 근데 라는 게 저희의 정청래 아니, 대표는 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합당 논의도 없었어요. 예? 아니 최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예. 의총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청래 대표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진행도 안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전당원 투표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얘기 본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예.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당원과 당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과정도 없는 예. 상태에서 예. 전당원 투표를 가겠다. 예. 이거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예. 사실은 동의가 되나요? 도의가 최고위에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제로 삼아서 공식화하고 이 공식적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가는 게 맞지 느닷없이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것도 말이 안 그럼요. 된다. 아니 우리는 다 당원 당규에 의해서 민주당이 돌아가는 최소한 순간을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모아라 이해찬 이거죠. 대표님이 만드신 시스템 정당이라는 겁니다. 예. 시스템 정당. 그러니까 거기대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의제는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뭐 이번 주 안에 종결이 예,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최고위에서 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의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국정에 가리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위에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입장들이 이제 당 대표랑 이제 논의를 해서 네. 이걸 의제화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요청하는 내용들은 저희는 여기서 중단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상당수 뭐 박홍근 의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뭐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단하고 대선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합시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빨리 이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지도부에서 좀 논의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의제화되지 않고 여기서 딱 중단돼야지 예. 이것을 찬반으로 당원 투표를 가기 위해서는 또 뭐 의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 갈등이 증폭이 되죠. 그다음에 예.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당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죠. 예. 그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예. 오늘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님도 이제 당 대표한테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릴 텐데 예. 이후 이렇게 끝나면 저희 지도부가 함께 모여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토론 과정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의 과정이나 내부 토론, 최소한 최고위원회의 안에서라도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발표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증폭될 이유가 없었는데 그 최소한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생략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이잖아요. 예. 70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개인의 의사야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놓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당이다. 그 시스템을 만든 분이 이해찬 대표님이셨어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다. 당 대표도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찬반 이전의 문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도부 두 분이나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실 수 있는 것도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